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위아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글자 수가 1번부터 3번은 600자, 4번은 1000자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 살펴보시죠. 우선 전반적인 항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1번,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 노력,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00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전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전적이었던 경험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과를 냈던 건 좋은데 극복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이 경험에 임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잘해보자. 생각과 행동은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도전적이었던 경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도전이었던가, 그게 왜 도전이었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와 그럼 평소와는 다른 그런 도전을 우리가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 장면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번 경험은 어떠한 것을 사실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그 중에 하나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제 도전이었는데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2번 항목은 타인과 함께 협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공동체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이 좀 대비가 될 수 있겠죠. 1번은 내 경험, 물론 내 경험 중에서는 혼자 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도 내 경험이잖아요. 근데 2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 속에서의 나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다시 1번. 1번은 내가 혼자 평상시와는 다른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구나. 나 혼자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1번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사람이고, 2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2번 타인과 함께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함께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야겠네요. 이해되셨죠? 잘 안 풀리는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갈등과 극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맞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슈를 그냥 이거 문제 우리 같이 해결하자, 으쌰 협동, 성공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고 의견을 내는 거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자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아셨죠? 이번에 그 타인과 함께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인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협동해서 풀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각각 구성원들의 자세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의견 상충, 갈등이 있어야 되고, 갈등을 내가 중재자라든지 아니면 갈등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노력을 보여준 끝에 오케이, 그러면 네 방법으로 가자. 내 방법으로 가는 걸로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해서 이 방법으로 가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대로 우리가 잘 열심히, 이 결론은 우리가 서로 합치한 거니까 잘했더니 협동이 이루어졌다.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면 자연스럽게 협동은 따라와요. 협동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는 것보단 전 개인적으로 의견 갈등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1번 항목은 나 혼자 으쌰 도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를 보여줬고, 2번 항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 나 혼자 하는 거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2번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껴있잖아. 난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A-로 해결하고 싶은데 B-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조율이 필요해요. 의견 갈등을 잘 우리가 매조 지어가지고 협조를 해서 하나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결론을 내고 이거를 실천하면 그게 협동인 겁니다. 아셨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3번.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와 포부. 동기 포부네요. 이거 정말 쉽죠? 이거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직업관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항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 개요는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좀 해설?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들, 어떤 식으로 무슨 경험들을 우리가 콕 집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집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3번은 이제 누가 봐도 지원 동기랑 포부인데, 자, 이거 보세요. 입사 지원을 하게 된 동기를 물어봅니다. 간혹 어떤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물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에는 이 직무에 지원한 동기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 업종에 지원한 이유,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이 물류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물어봐요. 보통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인가?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원 동기긴 지원 동기인데 무슨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위아의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사 지원이에요. 우리 쓴 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걸고 들어갈 게 뭐냐면, 입사 지원, 다시 말해 회사와 회사의 그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의 그 직무. 그냥 현대 위아에 지원합니다. 아니면 현대 위아의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합니다. 다 되는, 그러니까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합니다. 이건 직무 지원 동기겠죠? 근데 지금 다른 항목들을 봤을 때, 물론 4번 항목에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원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쓰는 거, 직무 역량이라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드러나잖아요. 여기 직무 역량이구나. 그러면 직무 역량이 여기 나올 거니까 무엇인가 직무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란은 일단 없네. 오케이. 일단 그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란도 딱히 없구나. 일단은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란에서. 그러면 3번에서는 아마 이 회사에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의 회사 이 지원 동기는 현대위아의 그 직무를 지원한 동기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관,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딱 명확하게 잡힌 관점이 현대위아의 그 직무에서 잘 실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죠.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목표는 뭐예요? 그래, 현대위아 입장에서 너의 그 직업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회사의 그 직무 너 일 시켜줄게. 들어와봐. 근데 잠깐만, 너 그 생각 가지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그 생각 어디까지 한번 실현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의 그 직업관이 궁극적으로 미래 관점에서 한 10년, 20년 후에 이쪽 분야에서 한번 뜻을 피워보고, 꿈을 피워보고 싶은 거야. 지금의 직업관의 궁극적인 이상적인 실현의 모습이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입사 후 실현하고자 하는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자세예요. 그걸 쓰지 마시고, 내 이 직업관을 가지고 이런 큰 뜻을 품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돼보겠다. 라고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직업관의 궁극적인 실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이거는 뒤에서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3번에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취업 컨설팅 회사에 제가 지금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던 중에 이 취업 컨설팅 회사의 취업 멘토로서, 맞쌤으로서 역할을 하면 진짜 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이와 같이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들도 같이 공유하고, 면접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이벤트들도 하잖아요, 무료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지원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이게 입사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 저의 취업 컨설팅 회사의 입사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 그럼 목표는 뭐예요? 취준생들 못해도 한 1000명은 입사시키고 싶은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회를 열어주고 싶고 지원을 해주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입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싶냐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 하면 기회를 열어주고 싶냐 말이야. 그리고 1년에 한 100명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딱 해서 일단 10년의 목표 1000명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치화된 목표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이 직업관이 실현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걸 한번 이뤄보고 싶겠다. 분야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번에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입사 지원 동기와 포부를 함께 묶어서 쓰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죠.
아마 삼성그룹 써보신 분들은 1번 그 느낌 바로 왔을 거예요. 복부 사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자 수만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00자인데 100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조율한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직무 역량 항목이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직무 역량 항목인데 보세요. 다른 항목들은 글자 수가 다 600자인데 요거는 1000자입니다. 좀 더 많이 써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많이 쓰면 됩니다. 뭘 많이 쓰냐? 역량을 많이 쓰면 돼요. 역량을 다른 거는 1번에 뭐 경험 하나, 2번에 경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면 4번에는 경험 2개 대신에 3개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해당 역량을 쌓아오기 위한 나의 노력, 그런 노력 경험이겠죠. 그런 경험이 한 2-3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각각의 경험에 대응하는 역량도 한 2-3개가 들어가야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글자 수만 봐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4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2-3개를 쓰는 게 맞아요. 천자니까 역량을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2-3가지 정도 쓰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 혼자 좀 열심히 했던 거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혼자 열심히 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여기에 도전! 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에서 열심히 했었던 결과,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점에 특히나 또 어려웠는데 그걸 내가 효과적으로 잘 해결했다, 이 부분. 그리고 2번은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도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 좀 도전적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쓰진 않겠지만 의견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잘 풀어내서 우리가 합치를 이룰 수 있었고, 합치한 결과로 그 해결 방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니까 그냥 협동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결과예요. 이해되십니까? 협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작성을 좀 더 수월할 수 있게끔, 수월하게 쓸 수 있게끔 제가 이미 좀 개요를 짜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항목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건데 보이시죠? 자, 경험 중 도전적이었던 거. 전 항상 이제 경험 항목을 쓸 때는 서문결 위주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개요를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소제목은 뭐죠? 600자,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읽어야 될 서류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600자, 저도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1번 항목은 일단 힘드시면 소제목만이라도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여기 담아놨거든요. 라는 마인드로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1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건 가장 도전적이었던 게 뭐냐,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뭘 극복했냐, 이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어떤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뭐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새로운 사고방식, 창의적인 사고, 땡땡, 창의적 뭐 사고, 남들과 다른 관점, 땡땡, 어떤 도전 목표 달성, 혹은 어떤 뭐 문제점 극복,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콧물이 좀 나네요. 자, 그리고 서론,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써줬으면 서론에서는 이 목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뭐예요? 배경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배경을 그려줘야 됩니다. 무슨 목표인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표 수립 후에 막 드립다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루틴. 여러분들 365일 24시간 내내 도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세상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스스로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저도 늘상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부터 전투적으로 일어나고, 밥 먹는 것도 평소시간 다르게 도전적으로 먹고, 젓가락 주고 막 도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목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도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표, 도전적인 목표에 한번 내가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선 왜 그 목표가 도전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유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꼭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서론에. 그리고 그게 왜 도전적이었는지, 근데 그게 도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한 문장 한 문장씩, 내지는 이 2개를 합쳐서 한 문장 정도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왜 도전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거를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한번 더 성장해보자. 이건 내가 기존에 못 해본 건데 이거 한번 하면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하에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 거예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는 거. 근데 당연히 평상시와는 다른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게 발생하죠. 평상시와는 다른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항상 실수하시는 거, 어려운 거 이후에
바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바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려움이 발생했으면 왜 이게 어렵지? 왜 어렵지? 왜 이게 안 될까? 라고 고민하는 흔적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 개요를 보시면 제가 이유라든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써주는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별표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써주셔야 돼요. 본론에서는 어려운 게 발생해. 왜? 평상시와는 다른 도전적인 순간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결해 봐야겠다 라고 나오기 전에 야 이거는 뭐가 어려운 거지 도대체? 왜 어렵지? 왜 내가 이걸 잘 못 풀고 있는 거지?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는 해결 방법들이 나오고, 또 한 번 그랬더니 잘 됐다,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했더니 잘 됐다,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그 어려움에는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셨죠? 평상시에 다른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500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대위안은 일단 경험 항목을 600자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 부분을 2개로 여러분들이 쓰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를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서 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고민의 결과 나온 그 방법들을 적용했더니 어떻게? 목표 달성, 극복한 거죠. 극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끝맺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케이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도전 경험에서는 특히나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바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왜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할까를 고민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함을 배웠다, 이런 정도의 한 문장 있으면 굉장히 깔끔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경험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서본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타기법으로 쓰셔도 되고 뭘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서본결을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서본결 개요인데,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잘 조율을 하는 의견 의견 차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요거는 소제목은 뭐다? 자, 600자 글 읽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이 극복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소제목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읽어도 이 친구는 저런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게끔. 이해되셨죠? 서본결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서로 배경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일단 함께 협동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그려줘야죠.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는 과정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이슈예요. 이건 이슈. 이해되십니까?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역할 분담 잘해서 으쌰으쌰하자, 협동, 성공, 이 글의 일반적인 1차원적인 이 흐름을 요구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번 항목에서는 이슈가 발생했는데 잠깐만 그거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 야, 정성적인 건 우리 감에 의존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량적으로 딱 계측을 해서 해야지 라고 의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그려져야 되는 배경, 이해되십니까? 서론, 배경이 그려졌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론에서 중점적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은 요거 2개라고 봐요. 요 3개까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인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모였는데 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할까? 왜 다르게 생각할까를 고민해보는 과정이 한 문장 정도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좀 통찰력 있고 사고력이 있는, 뛰어난,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게 있는, 그리고 배려심이 있는 지원자로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전공이 다르고 내지는 서로 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 그리고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걸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심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심이 있습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한두 문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해결을 봐야겠죠?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해를 했어. 우리가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지사지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기, 아니면 제3자에 가서 물어보기, 아니면 내가 만약에 그 갈등 당사자라면 중재자, 팀장이라고 하면
서로가 각자 강조하는 그런 해결 방안의 포인트를 잡아서 뭐 각자 발표를 하고 우리가 그 다른 팀원들끼리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을 그 배심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구성원 간 의견 갈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 그 방법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 의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는지. 물론 갈등 당사자는 A와 B인 사람이지만 C, D, E, F, G 다른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다른 구성원들도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투표 제도로 각각이 한번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내가 왜 이 방법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투표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 의견 갈등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노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포인트와 요거 포인트가, 제가 체크한 2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쓰셔야 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위성을 확보했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적용을 했더니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협동심이 다 우리 으쌰으쌰 열심히 하자 협동한 겁니다. 협동이 된 거예요. 협동은 결과예요. 결과. 협동심을 발휘해서 문제를 푼 거 조금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 협동을 하게 된 결과. 그랬더니 협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문제가 잘 풀린 거야. 아셨죠? 거기에서 그 항목을 종결하셔도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 경험에서 배운 점, 느낀 점 한두 문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누가 봐도 경험 항목, 서론별로 결론으로 쓸 수 있는 경험 항목을 알아봤고, 자, 다음 항목,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포부 항목인데, 전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썼으면 좋겠어요. 소제목은 뭐야? 바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업관을 저는 보여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기고요. 그리고, 이게, 잠시만요. 이게 포부겠죠? 뭐, 목표? 그렇죠? 이거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요렇게 문단을 나눌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이게 한 문단, 첫 번째 문단, 이게 두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은 당연히 지금 물어보는 게 2개잖아요. 지원하기는 동기와 포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저만의 방법인데, 2개를 물어보고 있으면 각각 순서대로 문단을 나눠줘서, 첫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한 답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와의 보이지 않는 미래의 내 글을 읽어줄 사람과의 간접적인 소통,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번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이게 이제 직업관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들먹이면서 지원 동기를 쓰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그대로 갖다 복붙하셔도 돼요. 현대위아의 이 지원 직무, 뭐 구매 직무는, 영업 직무는 내가 갖고 있는, 경영 지원 직무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직업관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직장 혹은 곳, 직무, 뭐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 나와야 될 거, 여러분들이 이 직업관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다를 터인데, 저는 이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이 직업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직업관을 갖고 있는데? 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었거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관 영상을 보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면서 직업관의 중요성, 뭐 가치관의 중요성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직업관이라고 해서 직업관 띡 쓰고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합니다 만 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직업관에 대한 설명하고 여기에 잘 부합합니다 로만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어머니 앞으로 이런 직업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살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준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외치면서 태어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계기, 어떤 뭐 가르침 혹은 책을 읽었다라든지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일이 뭐
예전에 이제 롯데에서 일을 하면서 롯데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롯데 영업사원이지 않았습니까? 롯데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뭔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또 조금 더 보람과 그런 좀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계기로 롯데 일을 하면서 지금 이 기회를 열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치관을, 직업관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계기가 막 구구절절 서본결 경험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의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면서 이런 자격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문장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겠죠. 도대체 현대위아의 어떤 그 직무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직업관에 부합하는 그 직업인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이 속한 그런 산업의 특성을 보여주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뭐 한 두세 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막 회사의 비전, 미션 뭐 이런 거 다 그냥 따와서 붙이지 마시고 그냥 보통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이 회사에서 이 직무는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아시니까 그거를 한두 문장 써주고 이거를 여러분들 말로 재해석해 준 다음에 봐라, 내가 생각하는 직업관 이래서 부합하지 않느냐, 마지막 한 문장으로 닫아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단을 나눠서 두 번째, 자 오케이 너 이 직업관 납득했어, 들어와봐. 근데 어디까지 일을 해보고 싶어? 직업관 한번 실현해봐. 어디까지 실현해볼래? 그러면 입사 후에서는 특히나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는데, 물론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저같이 경력직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을 정말 많이 해서 이 업계에 빠삭해, 뭔가 좀 과거에 내가 이 업종에서 몸담았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 게 좋겠구나, 뚜렷하게 그려질 수 있겠지만, 특히나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일을 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되, 여기서 일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책임감, 열심히, 지각하지 않겠다, 선배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직장인으로서 입사 후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내려놓고 그냥 한번 고민해 봅시다. 홈페이지 보면서 나는 내 직업관이 특히나 그래, 이쪽 부품이나 이쪽 공작기계나 뭐 이쪽에서는 좀 더 내가 한번 더 잘 실현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그냥 생각한 부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수치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건 저는 뭐예요?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1000명을 이상을 취업시키고 싶다, 제 손을 거쳐간 1000명이 취업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뚜렷한 수치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사업 분야에서 특히나 뭘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정도로만 꾸며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목표다 라고만 쓰면 조금 글이 아쉬워요. 전 이건 아쉽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수립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수반되는 건 뭐예요? 뭐 입사 후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의 노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나가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현직자 인터뷰나 아니면은 좀 스스로 찾아보고 해서 한두 줄 정도는 적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직무를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제 이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성을 하면서 전 이러한 직무자로서 이러한 직업관을 실현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좀 댓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홍보를 했는데 다른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죠. 다음 항목, 마지막 항목 4번 항목은 총 1000자입니다. 타인과 차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역량, 직무 중심, 직무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내려놔야 될 것,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역량은 없어요. 딱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타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타인, 뭐 여러분들의 옆에 친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집에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타인 누구야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못하는 타인, 일반적인 타인, 내 경쟁자들, 그렇게 너무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역량을 직무 중심으로 서술한다, 기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타인, 그래도 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건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해야 되는지 잠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4번을 접근한 태도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소시 제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자랑할 건데 보여주라는 거 말씀드렸죠. 천장 언제 다 있습니까?
뭔 역량을 자랑할 건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에 대한 내용 저는 일단 세 가지 역량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두 가지로 쓰셔도 되고 세 가지로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천자기 때문에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초과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로 저는 보통 이런 천자일 땐 잡고요. 뭐 ABC 역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점은 이런 식으로 쓰죠.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보여줍니다. 이 직무는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역량을 직무자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 꼽을 수 있죠. 이렇게 써주시고 각각 역량을 다 이제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렇게 한 문단씩 해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거죠. 각각의 제가 좋아하는 그 작성 방식은 이렇잖아요. 소제목의 소제목, 소소제목 1 소괄호로 해서 A 역량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습득해왔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요거 한 문장 정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천자니까 이게 300자 될 거고, 이게 뭐 한 최대 100자 정도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300자 쓸 때 처음 시작점은 이 직무는 특히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개괄적인 내용을 썼지만 이 역량이 특히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한 번 더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 직무는 특히나 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업무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자로서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난 그 역량을, 그 직무를 희망하면서 그 역량을 갖추고자 이런 수업을 듣고, 여기 와있죠. 이런 수업을 듣고 이런 경험을 해봤고 혹은 이런 경력을 해봤다.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꼽아서 하면 돼요. 아셨죠? 아무거나 뭐 책을 읽은 것도 괜찮아요. 그냥 아니면 실제로 그 현장을 방문했던 것도 괜찮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경험, 경력, 교육에 다 포함돼요. 현직자 인터뷰를 다니는 것도 괜찮고 경험이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제가 세 번째 포인트, 여기에 보시면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은 없는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역량을 이 정도까지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은 키워왔습니다. 그냥 인사담당자 너가 보기에 내가 이 정도 수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네 경쟁자들이랑 비교하든지 자신과 비교하든지 해. 타인과 차별화된다는 걸, 공을, 그런 폭탄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역량, 분석력 혹은 통계 능력, 이거를 어느 정도 프로그램 툴을 다룰 수 있을 수준은 돼. 이 컴퓨터 활용 능력, 그 엑셀을, 매크로를 어느 정도까지 돌릴 수 있을 정도, 함수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 정도는 돼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과 차별화됩니다. 이거 쓰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린 결말. 너가 차별화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근데 난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있다. 분명히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요 세 번째 대목,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B 역량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다. C 역량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글이 좀 짜임새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번, 2번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극복, 같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극복, 3번에 내 직업관과 난 어디까지 하면 전문가가 되보겠다는 그 포부, 4번에서 나 직무 역량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하는 나의 자랑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현대위아 자기소개서 항목 4가지 모두 분석해봤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채널도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쌤 이거 맞나요? 라고 질문사항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보고 피드백 거의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